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로 강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식도, 우리 몸에서 그 식도와 그 입이죠. 입부터 식도, 그다음에 위장, 그다음에 소장, 연대, 대장까지 이런 생리학적인 기능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료는 오늘도 최민영 대표님 자료를 이용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자, 먼저 이거 보이시죠?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자, 여러분 입 있죠? 혹시 입 없는 분 있나요? 어, 입에서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입. 그다음 뭐죠? 입 내려가면 인두라 그러죠. 인두를 지나서 식도. 그죠? 그다음 뭐예요? 위장. 위장 지나면 뭐죠? 십이지장. 십이지장 지나면 뭐죠? 소장이죠. 소장에는 보면 12장부터 소장이에요. 12지장, 그 다음에 소장에는 이제 12지장,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장, 그 다음에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충수돌기 있죠? 여기서부터 대장인데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장, 그 다음에 항문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위장관은 우리 몸의 아니다 바뀌다. 바뀌다. 그죠? 쉽게 말해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관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바람을 훅 불면 항문에서 바람이 쑥 나온다. 근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군데군데 뭐가 있어요? 관략근이 있죠. 관략근 주로 있는 데가 어디냐면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위하고 십이지장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항문 쪽에 가보면 그죠? 항문하고 그쪽에도 관략근이 있죠. 이런 식으로 관략근이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부분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그 발생학적으로는 하나의 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많다? 병도 많지만은 면역 물질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물질의 70%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왜 그 입으로 들어오는 경피도 경구독 있죠. 경구독은 몇 프로가 나간다고요? 90%가 밖으로 나가는 데 비해서 피부로 들어오는 경피독은 90%가 안 나간다 그랬죠. 그 정도로 우리 몸은 뭐냐 이 나쁜 게 이렇게 이불 통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힘이 엄청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면역 작용이 잘못되면 우리 이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내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오른쪽 옆에 보면 이 그림상을 보면 왼쪽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중간쯤에 뭐가 있어요? 크게 간이 있죠. 위는 왼쪽이 있고 간이 있죠. 그 간이 있고 간 밑에 뭐가 있어요? 쓸개 담당 있죠. 그 사실 여러 해부학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설명이 돼요. 이제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음식이 들어갔어.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사르륵 잘 내려가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르륵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음식 먹었어요. 자 음식 내가 눈으로 음식을 딱 봤어요.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입에서 침 고이죠. 그럼 이 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침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점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화기관 전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면역 물질이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점액인 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에서 이 침을 분비 잘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요. 보면 설하선, 그죠? 혀밑세내가 설하선, 턱밑세내가 악하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안 보인다. 귀 밑에 보면은 이하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 침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침 분비하는 게 많을까? 그 정도로 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입안에는 뒤에 설명한 부분이 없으니까 좀 설명할게요. 침에 나오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음식물을 먹었잖아요. 한국인들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그죠? 그 입에 넣어가지고 씹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만 좀 너긋하게 씹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느껴요? 단맛 느끼죠. 단맛 느낀다는 말은 밥이 지금 소화됐단 말이에요. 뭐로? 설탕으로.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효소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죠? 침에서 나오는 효소. 아밀라제라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침에서 나온다. 아시죠? 예. 이 중요합니다. 아밀라제.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의 효소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에너지원은 뭐 있습니까? 탄수화물, 또 지방, 또 단백질 있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 분해하는 거는요, 효소가 들어있어요. 뭐 있습니까?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탄수화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온, 이자 아시죠? 췌장. 췌장에서도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탄수화물은요, 입에서 약간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분해되느냐면 위에서 좀 분해돼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분해되느냐면 소장에서 분해됩니다. 예. 소장에서 탄수화물 다 분해돼요. 그래서 소장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어떻게 인지 아세요? 지금 아밀라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소화 덜 됐는 게 이제 소장 들어가 소장에서 막 분해 막 돼. 그래서 이당류가 어떤 게 있어요? 말토즈, 락토즈, 설탕, 과당, 메가당 그러잖아요. 설탕, 과당, 메가당이 이당류잖아요. 이걸 분해하는 게 뭐냐면요. 말토즈, 슈크로즈, 락토즈. 너무 어렵나? 이거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공부 다 했는 거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포인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탄수화물은 1차적으로 어디서 분해해야 돼요? 위가 아니고 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화 잘 시키려면 많이 씹어라. 이게 첫 번째예요. 탄수화물 분해하려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대부분 어디에서? 위에서 분해가 되지만 결정적으로 모든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건 어디예요? 소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렇게 천천히 분해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래야지만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당뇨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를 안 만들려면 탄수화물 분해를 잘 하려면 천천히 씹어가지고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뭐라 그래요? 지방을 영어로 하면 뭐죠? 리피드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파제 그래요. 리파제는 어디서 분해되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췌장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췌장 됐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 영어는 뭐예요? 프로테인. 오늘 내가 너무 학구절 하나? 엮고 좀 하고 빨리 그냥 지나갈게요. 프로테인. 그래서 프로테아제라 그래요. 지금 금방 이야기는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여러분? 에? 우리 SA8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트라이자임, 옛날에 우리 트라이자임에 들어있는 거잖아. 공부 다 했는 거예요. 아밀라제, 그 다음 리파제, 프로테아제,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는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위에서 나오는 게 펩시노겐 하는 게 있어요. 펩시노겐, 펩신 들어봤어요? 너무 어렵나?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트립신, 키모트립신. 지난번에 내가 강의할 때 했는 건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외우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됐어. 이거 우리 별 관계 없으니까 지나갈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침샘에서 나오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위와 그 다음에 십이지장과 췌장과
그 다음에 소장에서 이런 효소들이 분비되면서 이게 소화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나갈게요. 너무 어려웠나? 자, 그러면은 지금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래요? 에이, 옛날에 우리 생물학 시간 공부 다 했다니까. 자, 그런데 자, 이때요. 위하고 위란다. 입하고요. 식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침이라는 점액입니다. 음식물이 지금 어쨌든 간에 수르륵 내려가야 되죠. 우리 왜 환자분들 중에서 약을 먹는데도 불편한 사람들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못 삼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침 분비가 적어서 그래요. 입안이 건조하고 건조증 때문에 침이 분비가 안 되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식도라는 놈은요. 자, 식도라는 놈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보면은 하나의 관이죠. 관인데 벽이 엄청나게 얇아요. 식도는. 그래서 우리 입은 사실은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내려가면 식도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끼는 식도 증상이 뭐가 있어요? 역류성 식도 들어봤죠? 신물 올라오는 거. 어떤 증상 나타나요? 응? 증상. 구역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상이 뭐냐면 식도가 탔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은 뭐냐면 위액이 식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는 신경이 아주 예민합니다. 벽이 아주 얇아요. 그래가지고 타는 느낌이 막 나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가슴 가운데가요. 확 콜락거립니다. 열나듯이.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burning sensation. 들어봤죠? 막 타는 느낌 들어요. 근데 특징적으로요. 타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뭐인지 아세요? 밤에 자다가 숨이 차요. 숨이 차가지고 폐에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특징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숨찬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헐떡거리면서 깹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면 내 심장이 문제 있나? 아니 폐에 염증 생겼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증상이 바로 뭐란 말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위장관은 면역의 어떤 기능이 많다고 그랬죠. 보호하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위장관 기능하고 바로 같이 가는 게 뭐냐면요. 자율신경이에요. 여러분 자율신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율신경에 크게 뭐 있습니까? 자율신경이 눈? 자율신경에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는데. 자, 오늘 그럼 다 정리한다 생각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자, 교감신경은요. 우리 몸의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자율신경이에요. 근데 이 자율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 교감신경은 뭐냐면요. 교감신경은 제가 이런 설명 드리잖아요. 도둑놈이 자, 제가 진주 씨를 도둑놈이 강도가 도둑 약하다. 강도가 칼을 빼들고 지금 여러분 앞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교감신경의 반응입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바로 눈이 커지죠. 그죠? 달려오는 도둑놈은 강도를 보고 눈이 커지죠. 동공 확대.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죠. 왜 두근두근거려요? 도망가야 되니까. 지금 피를 막 펌핑해야 되잖아요. 심장 박동수가 막 늘어납니다. 맞죠? 그럼 근육이 경직이 되겠죠.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자, 이때 우리 위장관은 어떤 느낌 나타나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강도 와서 내가 좀 도망가야 되는데 1번 소화에 군비 막 되면서 소화되면 돼야 안 돼요? 소화되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단 말이에요. 점액 분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위장관 분비가 운동이 안 되겠지. 되면 안 되잖아요. 소화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소변 보면 돼, 안 돼? 그래서 방광은 쪼여지면 소변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방광이 확장. 여기 바로 교감신경의 증상이에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동공 확장, 침분비 억제, 심장 박동 촉진, 소화관 쪽에 소화기 분비 안 돼. 대장 운동 안 돼. 소장 운동도 안 돼. 방광은 확장. 요게 뭐란 말이에요? 교감신경의 위장관의 증상이에요. 자, 역으로 이제 부교감이 나오면 이거 여기에요. 동공은 편안해지죠. 축소. 침 분비 많이 되면서 소화기관이 막 분비가 되고 하면서 소화 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변도 봐야지. 이해되시죠? 똥도 누게 되고. 그러니까 내 급하면은 여러분 똥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제가 그 얘기했죠.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많이 나오는 단계는 어떤 단계다? 어떤 상태? 스트레스 상태다. 맞죠? 교, 교감샘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교감샘 나타나는 단계가 스트레스 상태잖아.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염증은 어떻다? 염증이 많은 상태죠. 염증이 생기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교감신경이 많은 단계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단계예요. 자, 그러면 염증이 많은 단계에서는 자, 우리 백혈구 아시죠? 자, 면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백혈구 중에서도 어떤 세포가 많은 거예요? 백혈구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호중구, 호염구, 호상구 같은 과립구가 있고, 이분들 시험 쳐야 되겠다. 과립구가 있고요. 또 과립구의 반대가 뭐가 있어요? 림프구 있죠. 림프구. 그죠? 자,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스트레스 상태, 염증 상태에서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과립구가 많아요. 과립구가. 과립구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교감신경은 어떤 상태, 어떤 게 많아요? 림프구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림프구가. 그거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1번 과민성 방광이고요. 2번 지금 방광염이 있거나 뭐 그런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자율신경의 증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방금 이 위장관은요, 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혹시 뇌신경이라고 들어봤어요? 뇌신경 중에서 미주신경이라고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 그런 거 아시죠? 내 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실신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미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쉽게 말해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부교감이 안 나오고 교감이 막 쫙 나오는 상태. 이게 뭐냐면 미주신경 하는 거는 위장관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뇌신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교감인 이 미주신경은요, 주로 부교감 신경이 많아요. 근데 이 미주신경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위장관하고 뇌하고는 직결되어 있거든요. 교감신경이 지금 너무 폭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너무 많죠? 실신이 오고. 이걸 가지고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 많아요. 이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갑자기 침이 하나도 안 나오면서 소화기관이 정지돼 버려요. 안 그렇던가요? 소화 안 되면서 위가 정지된다니까? 그런 말 안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왜 막 토하고 위가 안 움직인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토하고 난리 나다가 쓰러지 실신하죠. 이걸 가지고 내조배갈 리플렉스 해가지고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해요.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심각한 통증을 막 유발하더니만 쓰러져가 넘어지는 사람 있죠. 예,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부교감 신경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게 이 자율신경의 문제란 말이에요. 언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요. 교감신경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은 염증 상태가 되고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상태잖아요. 그 반대가 바로 부교감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부교감 상태는 근데 적당한 정도의 부교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만 너무 심한 부교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또 역으로 면역도 확 떨어져 버리고 문제 된다고 그랬죠. 그죠? 감정도 다운되고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위장관은요. 이 자율신경 분포 특히 부교감 신경인 이 미주신경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바로 위장관에는 바로 탈이 나요. 소화불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운동, 장 운동 정지가 와가지고요. 극단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실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다른 걸 좀 많이 하게 되네 자꾸. 이러면은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도 이야기 해볼게요. 자 식도에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식도에 음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입에서 바로 위로 바로 내려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내려가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점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점액 분비가 안 되면 이게 바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 문제 일으키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류성 식도염은 뭐의 문제라고요? 이거 식도의 문제 아니에요. 예, 위의 문제거든요. 위의 문제인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위식도 관략근이 열려버려 가지고 위에 있는 물질이 역으로 역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식도염은 무엇의 문제다? 위의 문제다. 위에. 좀 이따가 왜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위의 문제 설명드릴 건데 우리 항상 이 역류성 식도염 이야기할 때도 주범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위병 이야기하면서도 주로 우리가 뭐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라고? 위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 제가 다시 질문. 위산이 정말 나쁜 놈인가요? 아니죠. 이제 이건 아시죠? 자 위병이 나타나는 이유, 식도병이 나타나는 이유는 위산 분비가 많아서 생긴다, 적어서 생긴다. 그렇죠. 위산 분비 기능이 언밸런스가 와서 생기는 거예요.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위장관은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장관에 있어서 관 안에 있잖아요. 관 안에 가장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점막이 있어요. 점막. 그리고 점막 바로 밑에는 뭐 있어요? 점막하 있어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어요. 근육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장막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자, 우리가 위에 위병이 생기면 처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속쓰림이 있죠. 속이 막, 그러니까 위는 막 타는 느낌은 아니에요. 막 쓰리지. 식도는 타는 느낌이지. 소장은 자,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점막과 근육, 장막장 이렇게 해가지고 점막하가 두꺼운 곳은 어디다? 위에요. 식도는요, 얇아요. 소장도 얇아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점막과 점막하에 염증이 생기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위 같으면 위염이라 그래요. 위염. 그래서 12지장 염이라 그러죠. 아시겠죠? 주로 증상은 쓰리다. 이래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점막과 점막하를 지나서 이제 근육까지 내려가 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좀 대답 좀 해봐. 이걸 궤양이라 그러잖아. 파고 들어가는 거 위궤양, 12지장 궤양. 그죠? 자, 만약에 장막까지 다 파고 들어갔어. 이걸 뭐라 그래요? 천공. 위 빵꾸. 그래서 점막과 점막하를 관여하는 것을 위염이라 그러고요. 12지장 염이라 그러고요. 근육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뭐라 해요? 궤양이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장막까지 딱 파괴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위장천공, 12지장 천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영양학적으로, 자, 우리는 암이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양학적으로 점막을 관여하는 것, 즉 점액 분비를 많이 시키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점액 분비를 많이 시키려면 뭘 많이 먹으면 좋아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A하고 비타민 B가 점액 형성에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분비물이 잘 안 돼 건조하다 싶으면 비타민 A하고 비타민 B를 중심으로 해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비타민 A, 비타민 B 그 외에 여기 보시면 또 뭐 있어요? 단백질 들어있죠.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B, 그 다음에 단백질, 비타민 C 이렇게 있는데 어찌됐든 점액 분비를 많이 시키는 거는 뭐다? 비타민 A, 비타민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점막하 부위는요. 여기는 혈액순환이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건 다 좋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오메가3. 맞죠? 자, 그 다음에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미네랄은 이런 거는 뭐야? 점액을 분비를 많이 시키게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와 칼슘, 마그네슘. 알리신은 뭐예요? 마늘이죠. 혈액순환 좋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히스페리딘은 뭐냐면요. 요거는 히스페리딘은 플라보노이드예요, 플라보노이드. 감귤류에 속하는 그 플라보놀 배당체를 가지고 히스페리딘. 예. 그래서 요 도움되는 게 오메가, 칼슘, 마그네슘, 히스페리딘, 알리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은 단백질이겠죠. 단백질과 비타민 B와 미네랄, 장막도 비슷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위장 간에 직결적으로 도움되려면 뭐 쓰면 될까요? 비타민 A, B, C, 그 다음에 미네랄, 단백질이죠. 자, 이런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뭐지요? 이거죠. 더블 X, 오메가3, 유산균, 유산균 아니죠. 단백질. 이 뭐예요? 파운데이션 트리오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트리오를 공급해주면 위장 간의 기본적인 거를 다 유지시켜주고 있고 또 점액을 잘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위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영주소 식도염 이야기 다시 할 건데, 자, 위에 하는 역할은 뭐예요? 위가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1번은 제일 중요한 게 소화예요, 소화. 맞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위와 십이지장에서 잘게 부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은 어디다? 소장입니다, 소장.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위가 중요한 역할은 뭐다? 소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소화시키고 소독시키는 데서 소화시키는 데서는 소화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소독이나 소화에 모두 관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위산입니다. 위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조물주가요. 이 위산을요. 폐하가 1.5에서 2라는 강력한 독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한 독이 염산이거든요. 하루에 700cc 하루 맞나요? 이게 단위가 없네. 하여튼 상당히 많은 어떤 위산이 분비가 돼요.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위산이 나이가 들면서 위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점점 위산 분비가 약해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위병이 생기는 거. 아까 뭐 위염이나 뭐 위궤양이나 위천공이 나타나면 모든 거를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위산 책임을 돌립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나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병이 생기면은 어쨌든 간에 위산의 기능을 줄이려고 우리가 속쓰리면은 뭐 먹어요? 제산제 먹죠. 뭐 겔포스라든지 미란타라든지 아니면 옆에 뭐 넥시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제산제거든요. 제산제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겔포스나 미란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고요. 뒤에 나온 넥시움 같은 거는 뭐냐면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위산 분비를 차단시켜가지고 중화시켜서 속쓰림을 어떻게 해준다? 줄인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과연 이런 병들이 위산이 적어서, 자, 위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위산 분비가 안 돼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위산이 나오는 게 이제 제산제가 보면 뭐 아까 '겔포스나 이제 미란타 같은 게 있는데 겔포스의 두 성분은 뭐냐면요. '겔포스의 두 성분은 뭐냐면요. '겔포스의 두 성분은 뭐냐면 겔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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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성분은 뭐냐면 겔포스
알루미늄입니다. 그 다음에 미란타의 주성분은 뭐예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자, 그러면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세요? 알루미늄은요, 뭘 만든다? 변비를 만들어요, 변비.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요, 설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렇죠. 알루미늄 많이 먹으면 뭐 뇌에 박혀가지고 뭐가 생겨요? 알처럼 치매 생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위험, 위궤양이 있을 때 제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써야 되지, 오래 쓰면 어떤 문제 생긴다고요? 이런 부작용이 심각해져요. 오래 쓰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PPI가 그래가지고 아까 뭐 넥시움이라든지 이런 거 많거든요. 요즘 많이 쓰거든요. 뭐 잔탁 이거 들어봤죠? 잔탁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PPI예요, PPI. 근데 PPI에 부작용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 이야기하면은 결국 뭐예요? 위산 분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요. 이런 병들이 왜 생기느냐면요. 위산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걸 조금 더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위예요. 정상적인 위. 정상적인 위는 자, 음식이 들어와요, 위로. 그죠? 그러면은 소독하고 소화시키려고 뭘 분비시켜야 돼요? 소화액하고 위산 분비시켜야 되죠. 그때 이 위산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게 뭐냐면 게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게스트린. 네, 지난번 설명 다 했잖아.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보는 것처럼 그래 반응하노. 게스트린카는 호르몬이 나와요. 요게 위산 자극 호르몬이에요. 들어봤죠? 자, 그러면은 뭐가 분비돼요? 위산 분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위 내에 지금 음식물도 들어오고 위산 분비가 확 됐어요. 그럼 이 물질이 역류해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여기에 닫혀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하고 식도 관략근이 싹 닫혀요. 닫히면서 위 내에서 소독하고 소화시키고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역류색도는 왜 생기느냐면요.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게스트린 분비가 됐는데 위세포에서 위산 분비가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위산 분비가 안 되니까 게스트린은요 안 나온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게스트린 더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게스트린은 계속 분비되는데 위산 분비가 안 되니까 위에 관략근이 닫혀 안 닫혀? 안 닫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오도 안 하고 썩기도 안 하고 그 위에 있다가 역류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역류식도염의 원인은 뭐예요? 위산 기능이 그러니까 위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위산 분비가 안 돼서 생긴 증상이잖아요. 맞죠? 결론은 뭐냐면요. 위산 분비가 떨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역류성 식도염이고요. 그 다음에 위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염, 위궤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위산 분비를 잘 하게 하면 되죠. 그러면 왜 위산 분비가 잘 안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때는 위산 분비 잘 안 되는 이유는 1번 인간의 이기적인 식생활 습관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어떤 거 좋아해요? 지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한다. 그죠? 몸이 좋은 게 아니라 몸에 나쁜 거 중에서 지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한다. 항상 이야기하죠. 그 이기적인 식생활 습관이 위세포를 파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맥락이지만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이 뭐죠? 위세포를 파괴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염산인 위산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위산이 잘 만들어질까? 금방 제가 이기적인 식생활 습관과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먹거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염산이 잘 만들어질까? 자,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 같아요? 자, 1번. 저요. 규칙 안 맞네, 저요. 1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먹는 소금이 문제예요. 소금.
자, 우리가 먹는 소금 어떤 소금이에요? 정제염이죠, 정제염. 먹고 있어요? 아, 잘하셨어요. 자, 천일염 먹어야 돼요. 천일염과 정제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천일염은 그 속에 나트륨하고 NaCl인 그죠? 정제염은 NaCl만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미네랄들이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천일염이에요. 자, 그래서 정제염인 NaCl만 먹으면은 고혈압이 어떻게 된다? 조장이 되고 천일염을 먹으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 절대적으로 천일염을 먹어야 됩니다. 정제염은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염산을 잘 만들려면은요, 천일염을 먹어야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위산 분비를 잘 하려면은요,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돼요. 어떤 영양소? 미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 저거 있죠? 비타민 B, 그 다음에 미네랄.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3번. 자, 3번.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가공 음식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가공 음식은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는요.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즈라든지 뭐 소세지, 라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 아니면 뭐 인공적인 이런 거는요. 조물주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걸 안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튀김류, 뭐 기름진 음식, 뭐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일산 패스트푸드 왜 나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환경 독소고 이게 결국 POP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있다 없다? 없단.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뭘 만들어낸다고요? 염산을 못 만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인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 술, 담배, 그다음 카페인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 관략근을 어떻게 해버려요? 느슨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요. 보세요. 자, 영양식도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인간의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천일염을 먹어야 되겠죠. 그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이런 걸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비타민 B군이나 그 다음에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되겠죠. 결국 뭐 먹으면 되죠? 더블 X. 맞죠? 더블 X. 그 다음에 미네랄 칼슘. 그죠?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인공적인 걸 가능하면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좋아하는 술, 담배, 커피 줄입시다. 적게 먹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류식도염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보통 약 처방을 해주는데 꽤 오래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때는 심하니까요 그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도가 지금 다 타 있는데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약간은 힐링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힐링하는 과정 속에서 약은 먹어야 됩니다. 짧고 굵게 먹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해줌으로 해가지고 식사 습관을 좋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발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초 이야기하네. 어쨌든 식초 조금씩 먹으면 도움이 된다. 위산분비 잘 된다 하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의 기능 중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소화 분해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 위산이 분비가 안 되면요 절대 소화가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 소화는요 위에 사는데 뭐로 하느냐면요 펩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펩신, 효소예요. 근데 이게 위에서 뭐로 분비가 되느냐면 펩신오겐 하는 걸로 분비가 돼요. 근데 이 펩신오겐이 활성화 되려면 펩신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때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염산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염산 분비가 안 되면은 단백질은 아예 소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기 먹으면 소화 안 되는 분 있죠? 네.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위산 분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려면은 염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분해가 잘 안 돼도 독소지만은요. 단백질은 소화 분해가 안 되면 이거는 독소 중에서도 뭘 일으키는 독소, 면역 불균형을 일으키는 독소. 이것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화 안 되는 이거는 전부 다 단백질 독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 이제 염산 분비가 잘 돼야지만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있죠. 특히 미네랄. 이 미네랄은요. 분자량이 커가지고 지 혼자 절대로 이게 흡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염산에 의해 가지고 이온화돼야지만 이게 소화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위에 암이나 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를 절단해 버려요. 위절제한 분 있잖아요. 위절제하면은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꼭 다이어트구나. 위암 말이야. 자, 위를 절제하고 나면은 첫 번째 소화장애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소화장애가 일어나면 뭐가 문제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단백질은 아예 흡수 안 될 거 아니에요. 위산 분비가 안 되니까. 맞죠? 그러면 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유발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뭐가 흡수 안 돼요? 미네랄 흡수가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미네랄 흡수 안 되면 특히 미네랄 중에서 철분제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빈혈 생기겠죠. 그래서 위장을 절제한 사람은 철분제를 꼭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흡수 안 돼요? 칼슘이 흡수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대량 미네랄. 그럼 칼슘 흡수 안 되면 뭐가 생겨요? 골다공증 생기겠죠. 그래서 칼슘제를 꼭 처방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흡수 못 하느냐면요. 위산 분비가 안 되면은요. 비타민 B12, 엽산, 특히 비타민 B12가 안 돼가지고 이거 빈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가 없으면은요. 골다공증이라든지 빈혈이 생겨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뭐의 역할이에요? 엽산의 역할이다. 엽산이라는데 진짜 위산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에 대한 기능인데 어떻게 조금 이해되셔요?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요. 안 어렵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위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위산.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산. 그래서 이 위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어찌됐든 위산 분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위산 욕망할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장을 할 거예요. 소장은요, 우리 위장관 중에서 제일 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소장이에요. 소장은 12지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장, 회장을 통틀어서 소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장이 하는 역할은 소장은 이 9m 중에서 7m가 다 소장이거든요. 그러면 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소장은 흡수하는 데,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예요. 흡수. 흡수. 그래서 특히 이 12지장, 샘창자 그러는데 12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12지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쓸개하고 내려오는 관이야. 쓸개 관 연결돼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뭐 있어요? 췌장, 이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담관에서 내려온 담관하고 12지장 그 이자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2지장이에요. 12지장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소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보면 그래서 쓸개즙에서 내려오는 거. 쓸개즙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내려오죠? 지방 흡수하는 데 관련된 게. 지방을 흡수하고 지방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쓸개즙이에요. 특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이자라는 거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이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아니는데 이자, 판크레아스, 췌장, 인슐린.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뭐예요?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만들어진 데가 어디예요? 이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이거는 인슐린 반대 기능이에요.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의 분해 효소 나오는 데가 이자예요. 그래서 이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아까 말했어요. 트립신, 키모트립신. 그 다음 지방 리파제가 나오는 데가 이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 분비가 안 되면은요, 당뇨 생기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분해 잘 안 되겠죠? 이런 하는 것이 바로 십이지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은 빨리 확 지나가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리고 회장에서 본격적으로 뭘 한단 말이에요. 소화 및 흡수하는 데가 회장이에요. 회장. 자, 그래서 소장은요, 아주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소장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소장에서 이 영양분들이 다 뭐 한다 그랬어요? 흡수하잖아, 흡수. 흡수하는데 소장에 보면은 이렇게 융털이 만들어져 있어요. 모양 보시면. 그 가장 오른쪽 보세요. 보시면 융털인데 융털 잘라서 보면은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 그래서 빨간 거를 뭐라 그래요? 동맥이죠. 그다음 파란 거는 정맥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혈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혈관 사이에 뭐 있어? 노란색 보이죠? 여기에 림프관이 있는데 뒤에 보면 림프관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암주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뒤쪽에 혈관으로 본다면은 정맥과 동맥이 있으면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되는데 림프관이 있어서 림프관이 쭉 올라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암주관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 영양소 중에서 물에 녹는 영양소가 있고 지방에 녹는 영양소가 있죠. 아시죠? 자, 물에 녹는 영양소는 뭐예요? 수용성 영양소. 대표적으로 비타민이면 비타민 뭐죠? B, C. 자, 그 다음에 지방에 녹는 비타민은 뭐였어요? A, D, E, K. 아덱. 그죠? 이게 지방에 녹아요. 지향성 영양소.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요. 이 소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어디로? 모세혈관을 타고 샥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요. 암주관을 타고 돌아와 가지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용성 영양소는요. 이게 흡수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수용성 영양소는 간으로 가서 재배치가 돼요. 근데 지용성 영양소는요. 어디로 간다고요? 이걸 림프관 타고 심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림프가 되는데 이게 암주가 그 암주관은 소장 안에 있는 작은 관을 암주관이라 그러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가는 관을 림프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림프관으로 해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물에 녹는 거는 모세혈관 통해 가지고 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녹는 거는 림프관을 타고 간으로 안 가고 바로 어디로? 심장으로 가요. 그러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이 흡수될 때는요. 그냥 농도에 가지고 되는 확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동 수송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여러분 있잖아요. 식사하고 나면은 뭘 느껴요? 식사가 한참 시간 지나면은 10분쯤 잠 오지. 잠이 왜 와? 응? 잠이 왜 와? 잠이 오는 이유는 위로. 그러니까 잠이 오는 이유는 뇌로 지금 뭐가 안 간단 말이에요. 피가 안 간다는 말이죠. 그럼 뇌로 피가 왜 안 가? 위로 나가는 거예요. 위하고 이런 장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뇌로 가는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소장이잖아. 소장 대장 쪽을 이야기하면 소장 대장 쪽을 이제 조금 나누어 보면은요 가장 위쪽이 뭐냐면요 무슨 층? 유산균층이에요.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점막이잖아요. 점막은 아까 이야기했던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는 중요하고요. 밑에는 이제 면역세포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대장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고요. 금방 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재밌는 거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싶어요. 자, 요건 마무리. 금방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장 있죠, 맨 밑에. 그죠? 장, 소장. 소장에서 아까 뭐야, 이런 영양분들이 흡수되잖아요. 자, 간으로 들어가는 이게 혈액순환이거든요. 요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빨간 거는 뭐예요? 빨간 거는 산소가 많은 동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보시면 심장에서 이 심장 있죠? 심장에서 빨갛게 쭉 나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동맥. 심장에서 바로 나가는 동맥을 대동맥. 그다음 파란색인데 들어간 걸 뭐라 그래요? 정맥, 대정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맥은 보면은요. 하체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하라 그러고, 그죠? 위로 올라가는 상이라 그래요. 보면 하대정맥, 뇌에서 내려오는 걸 뭐예요? 상대정맥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간에 빨간 거는 동맥,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정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에서 이렇게 혈관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장기로 피를 갔다가 산소 줬다가 영양소 줬다가 그 다음에 이산탄소를 빼가지고 정맥을 타고 올라가는 게 보통 순환이잖아. 그런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위장관은 달라요. 위장관은 뭐냐면 단지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보세요. 위장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맥 갔죠. 그런데 정맥이 나오죠. 정맥에서 나오는 게 아까 했잖아요.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했잖아. 그럼 어디로 간다 그랬어? 간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장기와 다르게 위장관에서 나오는 영양소는요. 정맥이 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간문맥이라 그래요. 다른 장기하고는 달라요. 다른 장기는 이런 게 없어. 위장간만 간문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문맥은 정맥이야. 뭐가 없어? 산소 부족하지. 근데 간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간도 산소를 받아야 되지. 그게 뭐냐면 간동맥이란 말이에요. 간동맥, 빨간 거 보이죠? 간동맥. 그러니까 간동맥이 해가지고 산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장관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간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은요, 들어가는 혈관이 큰 혈관이 두 개가 있어요. 간동맥과 간문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쓰고 나가지고 남아도는 이제 이산탄소가 나갈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예요? 간정맥이란 말이에요. 그럼 간정맥은 다시 대정맥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요게 다른 장기하고 다른 간의 혈관 분포예요. 특수하지,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위장간이란 놈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이걸 가지고 간문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에 녹는 이런 영양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고, 아까 물에 안 녹는 지용성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오롯이 뭐를 그죠? 림프관을 타고, 그죠? 타고 심장으로 바로 간다. 이해돼요? 손 진짜 땅이 여기서 보면 안 되는 거 같죠? 돈 들여 수건을 들여야 되는 거. 근데 이거 여러분 옛날에 다시 이야기하는데 생물학 시간에 요거는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나와요.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제가 입과 그죠? 구강, 그다음에 식도, 그다음 위장, 그다음에 소장까지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소장부터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요 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뉴트리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